허벅지 지방흡입을 하지 마세요. 오늘은 허벅지 지방흡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체 비만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허벅지 살 빼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허벅지 살 빼기 스트레칭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허벅지가 얇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결국은 허벅지 지방흡입으로 다시 돌아오셨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오늘 제가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허벅지 지방흡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허벅지 비만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말할까요? 전체적으로 허벅지에 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한쪽에만 살이 많은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만 살이 많은 경우도 있죠. 때로는 무릎에 살이 많아서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허벅지 살을 빼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살 빼기, 허벅지 바깥 살 빼기, 허벅지 뒤쪽 살 빼기, 참 많은 운동들이 이렇게 특정 부위의 살을 빼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쉬울까요? 해당 부위를 더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부위가 정말 더 잘 빠질까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과연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올라가고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면 허벅지 살이 더 빨리 빠진다? 제가 볼 땐 얼굴과 가슴이 훨씬 더 빨리 빠집니다. 허벅지 살은 제일 나중에 빠져요. 왜일까요? 운동을 해서 지방을 빼는 방법은 해당 부위의 그 혈액순환과 관련이 큽니다. 그런데 허벅지에 셀룰라이트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얼굴이나 가슴보다 좋지 못해요. 이런 부위는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해도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죽어라고 허벅지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하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허벅지 지방흡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허벅지 지방흡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죠. 그런데 허벅지 지방흡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고급 스킬이 필요하고 섬세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울퉁불퉁한 결과가 많다.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울퉁불퉁한 결과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지방흡입은 마치 남자 스포츠 머리를 이렇게 깎는 것과 비슷합니다. 짚파먹은 자리가 없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깎아야 예쁘게 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울퉁불퉁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허벅지 안쪽을 너무 많이 푹 들어가게 한다던가 앞쪽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허벅지는 타원형입니다. 이 평평한 이 탁자 같지가 않아요. 곡선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앞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분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울퉁불퉁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병원을 잘 고르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재수술은 2배, 5배 이렇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분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양측성 흉터가 너무 뚜렷하다. 허벅지는 복부보다 곡선의 원이 작습니다. 수술하는 사람의 움직임이 편편한 곳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다 보니 여러 개의 절개 부위가 필요합니다.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개입니다.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무릎 주변에 또 절개를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실력이 부족하면 더 많은 절개 부위가 필요하고요. 옆에도 2개가 더 필요하고 앞쪽에도 무릎을 제외하고 또 2개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총 10개가 됩니다. 양측성 흉터는 매우 눈에 잘 보여요. 속옷 안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사타구니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입는 팬티 사이즈로는 이런 부위가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간혹 좀 더 중앙 쪽으로 절개를 해주시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팬티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반바지 사이즈의 이런 팬티를 입어야지만 흉터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비대칭적인 결과가 많다. 허벅지는 양측 하나씩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씩 수술을 하다 보니까 양쪽이 똑같게 수술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일본 원장님이 빈혈 환자에게 지방흡입을 하는 방법이라면서 한쪽 허벅지씩 한 달에 한 번씩 수술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좌장을 보는 학회였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한 달 후에 다른 한쪽을 한다는 발상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짝짝이 다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단 말이죠. 하루에 양쪽을 이렇게 수술을 해도 짝짝이 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한쪽씩 한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오른손잡이고 또 한 손으로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이 수술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허벅지 지방흡입은 누가 하든지 울퉁불퉁해지고 양측성 흉터가 흉하게 보이고 비대칭적이란 말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 하나. 10년 넘게 허벅지 지방흡입을 해오신 원장님이라면 아마 울퉁불퉁하거나 비대칭적인 결과를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라면 울퉁불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측성 흉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모를 약간 면도하고 그 안에 하나 절개 부위를 만들고 항문 약간 위에 또 하나를 절개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배꼽 안에를 절개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무릎이나 키가 많이 큰 분이 아니라면 종아리 상부까지 이 절개 부위로 모두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60cm의 긴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요? 네. 우리가 긴 튀김할 때 쓰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젓가락이 길면 뭐 집어먹는 게 엄청 힘들겠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매우 힘들 거예요. 이렇게 긴 캐뉼라를 가지고 수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허벅지에는 굴곡도 많고 길이도 길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흉터가 보이는 게 너무 싫어요. 나중에 흉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팬티뿐만 아니라 티팬티를 입는다고 해도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아니 목욕탕에서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용 성형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오늘은 허벅지 지방흡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방흡입과 관련된 그 어떤 고민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 아래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